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소의 두 번째 2부에서 오늘은 향신 채소의 맛과 조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1부에서는 향신 채소의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그 파이토케미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파이토케미컬들이 맛과 또 그 향에는 어떤 차이를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토케미컬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색깔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총천연색의 그런 화려한 색깔들도 파이토케미컬들의 그 형태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식품에서의 맛과 향기 성분이 바로 파이토케미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음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 색깔들이 정말 잘 조화된 음식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파이토케미컬들이 참 다양하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백합과 채소. 여러분들 조금 말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백합과 채소가 뭔가? 근데 특별하게 맛과 향에 있었던 일련의 그 그룹이 지어지는 그러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백합과 채소. 그 다음에 겨잡과 채소라고 해서 여러분이 흔히 먹는 채소들이지만 겨잡과에 해당하는 채소들이 일련의 묶음이 있어요. 이 겨잡과나 백합과 채소들은 그 맛과 향이 좀 비슷한 이유가 있는데 그 비슷한 이유가 바로 그 백합과의 대표적인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 겨잡과의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그 다른 내부에서 서로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리에서 어떤 독특한 맛과 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합과 겨잡과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기타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향채들이 있습니다. 향신채, 향채 또는 허브들 이런 것의 맛과 향기 성분을 어떻게 조리에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백합과 채소들의 맛과 향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백합과 채소들이 뭐냐? 글자가 너무 좀 작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백합과 채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마늘, 파, 부추, 양파, 달래, 셜롯 이런 것들 있죠. 자, 뭐죠? 다 우리가 향신채로 쓰고 있는 양념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채소들 이 원체 뿌리가 백합과라고 하는 큰 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파, 부추, 양파, 달래 물론 이것들의 맛과 향은 틀리지만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서 백합과 채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백합과 채소들은 아주 독특한 매운맛 그리고 냄새 우리가 마늘 냄새 또는 양파 냄새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백합과 채소들은 조리를 할 때 그 성분이 변화하면서 맛들이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 그 채소들은 원래 이 안에 들어서 이 맛을 주는 요소가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알리신이라고 하죠. 알리신이라고 하는 매운 성분입니다. 이것이 파에도 부추에도 양파에도 다 들어있어요. 양은 틀리고 또 약간의 종류는 틀릴 수 있는데 이 알리신들은 백합과 채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이 알리신이 들어있는 채소들은 대부분 우리가 입에서 먹으면 맵다 하는 조금 아리다 그럴까요? 그런 마늘 같은 그런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껍질에 둘러싸였을 때, 인텍트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다지거나 이렇게 그 어떤 상처를 주기 전에는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들 통마늘 같은 경우는 그 껍질에 쌓인 통마늘 냄새 맡아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마늘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양파도 껍질에 쌓여져 있을 때 그냥 냄새 맡아보면 양파 냄새가 은은하게는 나지만 아주 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껍질을 벗기고 썰거나 다지면 세포가 부셔져요. 세포가 부셔지면서 공기 중으로 파이토케미칼 알리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향과 자극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마늘 다질 때 마늘을 통마늘을 쓸 때 하고 그것을 다져가지고 쓸 때 보면 냄새가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 다져진 만큼 그 많은 양의 그 산소와 접촉을 하면서 알리신이 더 강하게 그 냄새 물질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양파도 통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얘를 다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눈물을 줄줄줄 흘리죠. 그렇게 그 어떤 눈물을 내는 그런 작은 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백합과 채소의 어떤 독특한 그 공통적인 그 알리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들 마늘이나 양파는
품종에 따라서 그 자극 정도가 틀려요. 어느 분은 알리신이 진짜 많이 들어있고 어떤 분들은 작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마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우리나라의 육종 마늘, 여러분 쪽이 6개로 나기 때문에 육종 마늘이라고 하는데 서산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아삭아삭한 그런 마늘이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알리신의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 우리가 생식을 하는 마늘로 많이 쓰이죠. 반면에 스페인 마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늘 중에서도 쪽수가 굉장히 자잘하게 많이 나는 마늘이 있어요. 유럽에서 온 마늘들인데 이것들은 굉장히 매운맛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혹시 고추장에 찍어서 스페인 마늘 먹게 되면 속이 아리다 할 정도로 아픈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게 이 알리신의 용도의 양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이죠.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양파와 샬롯이라고 하는 거 있죠. 조금 조그맣고 단단하게 생긴 양파예요. 보라색이 나는 양파죠. 보라색 또는 자주색이 나는 양파. 그런데 우리나라 양파들은 큰 양파들은 보라색이 나도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샬롯들은 훨씬 더 매운맛이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신채로 쓸 때 요리를 할 때 이것은 내가 만약에 그 스페인 마늘을 써야 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리올리오 같은 경우 뭐죠? 올리브유에다가 마늘과 마늘을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그 소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마늘 같은 경우는 쓸 때는 완전히 다져서 넣어줘야 돼요. 그 정도로 해야 자극성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유럽에서 하듯이 그냥 슬라이스해서 올리브유에다 볶게 되면 우리나라 마늘 가지고 그렇게 편을 썰어서 볶게 되면 그 마늘 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품종에 따라서 자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또 조리법을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늘맛.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백학과에서 제일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요리할 때마다 맛이 다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마늘이냐 편마늘이냐 다진 마늘이냐에 따라서 마늘 그 알리신이 흘러나오는 정도가 틀린데요. 여러분 유럽에서 쓰는 마늘 요리 중에 보게 되면 유럽 그 스페인 마늘 같은 게 워낙 그 강한 알리신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마늘을 다져서 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껍질 채로 오븐에다 굽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마늘 채로 기름에 튀긴다든지, 또는 슬라이스해서 뭐 좀 쓴다든지, 또는 마늘통으로 그냥 빵에다가 쓱쓱쓱 거칠게 문질러서 즙을 낸다든지,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양념을 쓸 때는 마늘은 거의 다져서 쓰죠. 왜냐하면 편마늘이나 통마늘로 쓰면 거의 양념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늘을 물에 넣고 끓일 때 나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 마늘을 넣고 끓여주는 그때의 마늘의 맛은 그 밑에 있는 기름에 볶을 때 오일에다가 마늘을 넣고 볶아줄 때 나오는 맛과 다른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알리신이 조리 시에 변화하게 되는데 다른 물질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다 각자. 또한 오븐에 기름을 넣고 볶을 때 말고 오븐에다 그냥 넣고 구워줄 때, 또 공기 중에 이 알리신을 그냥 놔둬서 이 마늘을 놔둬서 산화를 시킬 때, 또는 산소 없이 발효가 됐을 때, 이거 언제냐면 우리 김치 만들 때예요. 산소 없이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고 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전극에서 다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산소 없이 발효를 시키는데 이런 김치 만들 때 마늘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 알리신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좀 복잡하게 생긴 화학 물질인데 요것이 요거 좀 스페인 마늘의 그림이에요. 스페인 마늘의 그림인데 죄송합니다. 스페인 마늘의 그림인데 스페인 마늘 같은 건 쪽수가 8개, 6개가 아니라 쪽수가 훨씬 더 많은 쪽수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알리신의 양이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스페인 마늘을 쓸 때는 양식에서 기름에 볶을 때도 통으로 볶고 오븐에 구울 때도 통으로 볶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요 알리신의 양이 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다져서 쓰거나 생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불안정해서 세포벽이 깨어지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가 돼서 냄새가 강해집니다. 특히 공기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마늘 이렇게 다져서 그냥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이상한 누린내라 그러죠.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백합화 채소들은 물에다 끓이면 파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마찬가지고 물에다 끓이게 되면 향이 약해져 버려요. 파 같은 거 여러분들 항상 조리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파 향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찬가지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는 처음에 기름에 넣고 볶을 때 넣어주고 마지막에 끓일 때 다시 다진 양파 넣어주는 수 있어요. 양파를 두 개로 두 번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넣고 물에 넣고 끓일 때는 제일 마지막에 넣긴다 그러죠. 기름에서도 다 다른 냄새로 변화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 이제 백합과를 지나서 겨자과로 넘어갑니다. 겨자과 채소의 향과 맛 변화를 보겠는데요. 겨자과는 뭐냐 하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무, 배추, 순무, 겨자, 와사비, 열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 무나 순무나 겨자하고 무하고 틀리자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원래 그 품종이 기본적으로 같은 겨자과라고 하는 그런 목이 똑같은 아목에서 같이 나온 채소들이에요. 조금씩 이제 겉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겨자과 채소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에 먹어보면 무를 생으로 썰어서 먹어보면 어떤 맛이 있죠? 매운 맛이 있죠. 무가 맵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와사비는 말할 것도 없고 와사비나 겨자와 같이 어떤 매운맛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무도 마찬가지. 열무 이파리 썰어서 여러분 하나 먹어보면 쌉싸름한 맛이 있죠. 네. 겨자과 채소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매콤한 맛이 있습니다. 이는 시니그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시니그린이라는 물질은 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겨자의 경우에 아주 매운맛과 톡 쏘는 향기를 내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시니그린입니다. 시니그린은 온전하게 세포 내에 있거나 그냥 얘가 그 물기 없이 말라 있을 때는 마른 상태로 있을 때는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다지거나 갈아서 수분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세포가 손상되어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세포 내에 효소화가 반응을 하면서 아주 맵고 코를 꽉 찔러주는 그러한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그 무나 열무 또는 조금 매콤한 겨자잎,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쌈 싸 먹을 때, 겨자잎 같은 거 쌈 싸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매운맛이고, 그것이 아주 심하게 강조된 것은 겨자하고 와사비의 우리가 소스를 할 때, 그것을 아주 강조시켜 놓은 것이 바로 그 시니그린의 맛입니다. 겨자과 채소들은 우리가 흔히 물론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렇게 김치를 담을 때도 사용을 하지만 양념으로서는 가시라든지 겨자라든지 와사비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초록색의 뿌리가 바로 그 겨자와 비슷하게 생기는 뿌리예요. 와사비가 그 뿌리를 캐서 이렇게 갈게 되면 아주 신선하게 그 매운 향이 딱 올라오게 되죠. 겨자는 주로 발효를 많이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이 파우더를 가지고 발효를 해서 소스를 만들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뿌리에서 직접 또는 그 씨에서 나오는 그런 매운맛을 말고도 잎에도 우리가 흔히 그 배추라든지 또는 가시라든지 또는 이런 잎에서 그 매운맛, 열무 같은 데서 또는 그 매운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니그린은 품종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양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적색갓이라 그러죠. 적색갓, 겨자가 바로 겨자의 이파리를 말을 하는 건데 적색갓 같은 경우에는 양이 확 높아지고요. 반면에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시니그린 양이 조금 낮아요. 정말 하자면 그 매운맛이 조금 덜하다는 거죠. 배추 같은 건 사실 우리가 먹으면서 맵다 이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무는 맵다는 생각을 하죠. 갓 보면 맵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같은 무도 아주 매운맛이 강할 수도 있고요. 갓들도 매운맛이 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시니그린이고 하나는 글코스타뮴린이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른 종류의 그 매운맛 성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발효하는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겨자를 가지고 또는 와사비를 가지고 맛을 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맛을 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발효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우선 겨자 씨를 곱게 간 겨자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겨자 파우더예요. 겨자 파우더는 겨자의 씨를 갈아놓은 거예요. 곱게 간 것이에요. 자, 이 겨자 파우더는 그 자체를 먹어보면 사실 아주 매운 냄새가 또는 맛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겨자내 하는 정도의 그 맛을, 그러니까 씨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파우더의 맛이에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쨍하게 매운 겨자 소스를 만들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얘를 따뜻한 물에다가 버물버물 개어서 발효가 되게 되면, 이렇게 놔두게 되면, 여기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은 아닙니다. 따뜻한 물에 발효를 시켜서 놔두게 되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매운맛이 강해져서 우리가 입에 딱 넣게 되면 막 아주 머리를 콱 찌르는, 코를 콱 찌르는 그런 겨자의 매운맛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한 10분 이상은 기어놔둬야 되고요. 50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켜주게 되면 더욱더 맛있는 그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온도가 낮거나, 예를 들면 찬물에다가 겨자 파우더를 풀어가지고 발효를 놔두게 되면 얘는 사실 그 온도, 효소가 작용을 다른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으면 효소가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발효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온도에 이 겨자 파우더를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에다가 발효를 시켜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래 지나도 겨자의 그 향은 나는데 쓴맛이, 쓴맛과 약간 다른 그 겨자의 그 이치라 그러죠. 다른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이 그 발효액이 그 물을 타줄 때 물이 아니라 사이다라든지 또는 식초라든지 레몬즙이라든지 같은 그런 그 애시드간 산성물에다가 발효를 시켜주면 발효가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운맛이 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겨자를 발효를 시킬 때는 내가 어떤 맛을 원한다는 걸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식에서 이제 이렇게 따뜻한 곳에 두어서 발효시키는 요거는 정말 양장치 잡채라든지 또는 이렇게 겨자 소스를 만들 때, 매콤한 소스를 만들 때 뜨는 것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따뜻한 물에 50도 정도로서 이렇게 50도가 되는 환경에 밥솥에다 엎어두거나 아니면 전기밥솥에다 약간 그 보온을 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효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어떤 매운맛이 강한 것보다는 다른 그 원래 겨자가 가지고 있는 향을 살리겠다고 싶으면 그 사이다나 레몬즙이나 이런 것에다가 그 발효를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겨자 맛을 내는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조리, 양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겨자 오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겨자가 이렇게 또는 겨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란색 꽃이 확 펴요. 그런데 이 노란색 꽃이 지면서 안에 씨가 맺히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겨자씨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작은 겨자씨, 약 2mm 정도의 작은 겨자씨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제가 확대해서 큰 거 키운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씨앗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씨앗들을 갈게 되면 겨자, 우리가 파우더라고 말하는 곱게 갈아진 파우더가 되게 되는데요. 양식이나 또는 유럽에서는 이 겨자를 이렇게 갈아서 소스로, 물론 머스타드 소스로 발효를 시켜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리에 사용을 할 때는 겨자 오일을 많이 내서 사용을 해요. 이제 겨자씨를 먼저 팬에다가 기름을 좀 넣고, 기름을 온도를 확 데운 다음에 겨자씨를 넣게 되면 씨가 탁탁탁탁 트지면서 그 안에서 겨자 오일들이 확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독특한 그 향을 내게 되는데, 이거는 발효시킨 겨자의 맛과는 아주 다른 향이 올라와요. 주로 양식 조리나 또 커리,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커리 소스인데요. 커리 소스 만들 때 그 커리의 향을, 물론 터메릭이라든지 타마린드라고 하죠. 터메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머스타드 시드에서 나오는 그 향이, 독특한 그 향이 그 맛을 내주기 되는 것이어서, 이거 만들 때 그 커리 파우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원재료를 같이 사용해서 커리를 만들 때 이렇게 겨자의 튀긴 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수업한 건데, 보게 되면 까만색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바로 그 겨자의 씨가 터지면서 향을 뽑아냈을 때 남은 겨자의 모습이에요. 자, 겨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겨자들이 많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까만색 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품종이 좀 틀린 건데요. 까만색 겨자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향기가 이렇게 강하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보통 발효시킬 때는 노란색 겨자씨를 이용을 하고, 이렇게 겨자 오일을 사용을 해서 머스타드 오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까만색 겨자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쓰인 거 보라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꼭지, 우리가 이제 백합과식물, 그러니까 마늘이라든지 파, 양파 이런 종류, 그 다음에 또 매운맛이 좀 색이 다른 겨자과식물들, 그러니까 그 겨자 와사비 또는 열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거 위에 나머지 향신들 너무 많죠. 뭐 향신료 또는 향신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 조리의 향과 맛을 어떤 식으로 조리에 끌어들이는가, 이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네,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향신료나 허브의 향을 조리에다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그 향신료와 허브를 끌어내야 되는 그 매체가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또는 따뜻한 기름이냐 또는 기름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유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 제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워터앤티에서 요 수업들을 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티 우릴 때 끓는 물, 100도씨 끓는 물, 90도씨 끓는 물, 또는 98도씨 끓는 물, 또는 찬물 다 틀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 수업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들이 물에 녹아 나오는 정도가 물의 온도에 아주 예민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를 할 때는 그 뜨거운 물이죠. 보통 뜨거운 물로 할 때는 팔팔 끓는 물이 아니라 한 김은 식혀진, 한 김은 나간 뜨거운 물에 우려야 쓴맛이 안 우러나온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찬물에 추출을 하면 또 굉장히 색다른 맛이 나요. 여러분들 오버나이트 티들 찬물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밤새도록 우려낸 티들 이런 것들 마셔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맛이 나죠? 아주 신선하면서도 그 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허브의 향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뜨거운 물에서 익어진 차의 맛이 아니라 찬물에서 나오는 맛이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에다 우려낸 그 향은 이 물에 우려낸 향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이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또 올리브 오일이냐 또는 식용유에 따라서 또 다른 향들이 우러나와요. 여러분 뭐 향채라고 허브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로즈마리라든지 또는 바질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탈리아 파슬리 또 세이지 이렇게 타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각자 다른 향들을 낸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요리를 이제 사실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시면 이런 것들 그 이태리 요리나 프랑스 요리에서 참 많이 쓰거든요. 한국 요리에서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이런 것들 사용을 할 때 맛과 향을 잘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허브들을 가지고 프레시하게 샐러드에다 넣는다고 하면 그 자체에서 그 프레시한 향을 즐기거나 또는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차로 허브들을 넣어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조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허브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하죠. 허브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타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올리브유를 아주 한 60도 정도. 이거는 끓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끓이게 되면 이 허브가 익으면서 다른 종류의 그 향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약한 온도에서 천천히 이 허브들을 우려내게 되면 그 우려낸 것으로서 이 허브 속에 들어있던 향유들이 전부 다 기름 속에 다 흘러나오게 되고 그 흘러나온 것들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주 복합 향유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게 고추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양파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임들이랑 이런 허브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약한 60도 정도의 오일에서 오래 그 향을 뽑아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의 향이 우리가 그 오일을 먹어볼 때 오일에서 고추라든지 그런 약간의 매운맛들 그 다음에 허브 향들이 같이 복합이 되어서 그 자체가 아주 하나의 소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허브 오일들 바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질 오일이에요. 바질을 가지고 이렇게 오일에다가 그 향을 쫙 우려내어서 내놓은 건데 음식에다가 같이 찍어 먹거나 할 때 그 바질의 향미를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이 허브 오일들은 그냥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우려냈지만 그래도 한번 열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허브 오일들은 꼭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올리브유로 만들었을 경우에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쓰기 전에 미리 꺼내놔야 되고 보통 이런 허브 오일들을 아주 올리브유와 잘 어울리는 허브들은 올리브유에다가 허브 오일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냉장 보관을 하는 용도는 이 올리브유가 아닌 카놀라유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얕은 온도에서 향을 우려내게 되면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꼭 어떻게 하자고요?
뒤집어서 놔줘야 되죠. 그래야 공기가 차단이 되어서 이 오일들이 공기하고 만나지 않아서 오일의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한 불에서 만든 허브 오일들은 냉장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꼭 뒤집어놔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아니면 아예 소분을 해서 조금씩 포장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해서 놔두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올리브유로 만들 때는 이렇게 그 거꾸로 냉장고에 세워둘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것이 굳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네모난 통에다가 이렇게 그 허브 오일을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굳힌 다음에 이걸 큐브로 썰어가지고 완전히 하나씩 밀폐 포장을 해서 하나씩 뜯어서 사용을 하게. 그래야 그 허브의 맛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오는 걸 느낄 수 있고, 공기 중에 오래 두게 되면 산화해서 아주 이상한 냄새로 변해버리기 쉬워요. 왜? 열을 받은 오일이기 때문에 이상한 그 산패한 향이 나기가 쉽기 때문에 산패하지 않도록 보관을 하여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의 향과 맛색은 아까 조리 시의 물리적인 충격이나 가열이나 산도에 의해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 향과 맛색을 나타내주는 그 파이토케미칼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충격, 썰거나 다지거나 지지거나 가열을 하거나 산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등등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채소의 색도 맛의 성분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고,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큰 계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채소의 매운맛은 마늘 같은 백합과 채소, 또 알리신과 같은 겨자나 겨자나 와사비의 알리신과 같은 그런 그 신이 그린 성분에 의해서 매운맛이 나는 그런 큰 두 개의 부류로 매운맛 성분이 갈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향유들은 채소의 향신 성분들을 기름에 추출을 해내는 것인데, 물로 추출하는 것과 기름으로 추출하는 것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추출하는 온도에 따라서 다른 향들이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주 좋은 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온도, 그다음 추출액, 그리고 산도 이런 것에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